설마 이게 한국 쌀이라고? 코시히카리보다 더 맛있다고?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 전역에서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식탁 위 기본 재료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와 수확량 감소로 인해 니가타산 코시히카리도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지역에선 쌀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일부 소비자들과 요식업자들이 눈을 돌린 곳은 다름 아닌 한국 쌀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에서 수확된 프리미엄 쌀들이 온라인과 수입마트에서 빠르게 품절되며 이례적인 한류 농산물 붐이 일고 있죠. 한국 쌀은 오랜 시간 동안 품질 개선을 거듭해온 전통 작물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벼 재배 기술은 현대에 이르러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신동진, 해들, 미호 등은 단단한 식감, 윤기 있는 밥알, 그리고 은은한 단맛으로 많은 미식가들과 셰프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코시히카리는 수십 년간 고급 쌀의 대명사였지만 한국 쌀은 기후와 토양 재배 기술의 향상으로 품질 면에서 이미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프리미엄 쌀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수출되며 국제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국 쌀에 깊은 감동을 받은 한 일본 농부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니가타현 우오누마.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쌀의 고장입니다. 그 중심엔 코시히카리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일본 쌀의 자존심을 말해주는 존재지요. 사사키 나오키 씨는 3대째 벼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버지의 논을 이어받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코시히카리만을 재배해왔지요. 그는 우리 쌀이 최고입니다라며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기후와 토양의 변화, 예상치 못한 병충해까지 겹치며 수확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품질 또한 떨어졌습니다. 일본 내 코시히카리 수요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 사사키 씨는 처음으로 쌀이 안 팔리는 시대를 실감하게 됩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논을 바라보는 눈빛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집안도 끝이다. 이 말을 중얼거리던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외국 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외국 쌀이란 바로 한국 쌀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길었습니다. 사사키 씨의 논도 물에 잠기다시피 했지요. 침수된 논에서 살아남은 벼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일부는 뿌리부터 썩기 시작했습니다. 트랙터는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어느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런 고난도 웃으며 넘겼지만 이젠 체력도 의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는 그래도 쌀값이라도 좋았지. 사사키 씨는 쪼그려 앉아 썩은 이삭을 손에 쥐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손엔 어릴 적부터 일구던 땅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쌀은 창고에 쌓여갈 뿐 팔리지 않았고 농협의 시세는 그에게 현실을 가혹하게 알려주었지요. 이런 쌀 누가 사가겠어. 그의 한숨은 논바닥보다 더 깊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납품하던 도쿄의 고급 식당이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산이나 태국산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 주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일본 최고 품종이라 믿었던 코시히카리를 자식처럼 키워왔기에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도 코시히카리를 찾는 이들이 점점 줄었고 젊은 층은 더 저렴한 수입산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키 씨는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빈 그릇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시대가 변한 걸까. 고개를 숙인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논에서 돌아온 그는 젖은 장화를 벗지도 못한 채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고등학생 아들은 조용히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쌀 얘기 들어보셨어요? 순간 사사키 씨의 얼굴엔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한국쌀? 그건 싸구려 아냐?
요즘은 아니래요. 일본보다 맛있다는 말도 많아요. 학교 급식에도 나온다던데요. 아들의 말에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부심이 무너진다면 그는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그날 밤 사사키 씨는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한국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창엔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신동진, 해들, 미호. 그는 신동진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사들이 줄지어 나왔고 놀랍게도 일본 미디어에도 소개된 사례들이 보였습니다. 씹는 맛이 뛰어나고 윤기가 흐르며 냉동 후에도 맛이 유지된다는 평가. 그는 흠칫 놀랐습니다. 이는 고시히카리의 특징과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수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아니 외면한 걸지도. 사사키 씨는 오래도록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새벽이 다 되도록 그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한국쌀이라는 낯선 이름들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한국쌀 샘플을 구입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의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동진 EKG 체험 세트를 판매하고 있었지요. 결제를 누르며도 마음 한켠에선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먹어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그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도착한 쌀 포장을 열 때 그는 이상하게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장엔 한국쌀 정성을 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투명한 봉지 너머로 하얗고 윤기나는 쌀알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아주 작지만 단단한 변화가 그의 마음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춰 밥솥에 넣는 순간까지 사사키 씨는 내내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밥이 지어지는 동안 퍼지는 구수한 냄새는 그에게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 묘하게 익숙한데. 밥솥이 띵하고 알람을 울렸을 때 그는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윤기나는 하얀 밥알이 수면 위로 피어오르듯 부풀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씹는 식감, 달콤한 감칠맛, 그리고 퍼지지 않는 쫄깃함까지. 그는 침묵한 채 두어 숟갈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솥을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정말 이게 한국쌀이라고. 며칠 뒤 마을 농협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사키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엔 다른 생각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후배 농부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쌀 드셔보신 분 있어요? 요즘 도쿄 쪽 식당들이 그거 쓰기 시작했다던데요.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사사키 씨는 놀랍게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 먹어봤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솔직히 놀랐다. 고시히카리만큼 맛있었어. 아니, 어떤 면에선 더 나았어. 말이 끝나자 좌중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사사키 씨는 식탁에 신동진 밥을 차렸습니다. 조용히 앉은 아내는 한 숟가락을 떠먹은 뒤 잠시 멈췄습니다. 이 밥 어디서 샀어요? 한국쌀이야. 신동진이라고 하더군.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계속 먹더니 끝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신이 이런 결정을 하다니 그 용기가 고마워요. 오랜 세월 동안 고시히카리만을 고집하던 남편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사사키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처음으로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그의 집 앞에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을 두드린 건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는 자신을 도쿄에서 온 요식업자라 소개했습니다. 한국쌀을 드셨다지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사키 씨는 당황했지만 손님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신동진 쌀로 직접 밥을 지어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고시히카리보다 뛰어납니다.
저는 한국 쌀 수입을 고민 중입니다. 사사키 씨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은 농부에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농부님은 그걸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말은 그에게 잊고 있던 자존심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사키 씨는 논에 나서는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부 논에 한국 품종의 실험벼를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화는 모험이지만 그대로 있는 것도 위험이지. 며칠 뒤 이웃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사사키 씨, 이게 진짜 한국 품종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신동진이라고 해. 앞으로는 우리도 세계를 봐야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사사키 씨의 논에서 싹이 트는 것을 보며 그들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논은 예전과 달리 생기를 띠었고 사사키 씨의 눈빛엔 다시 빛이 살아났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농협 측은 실험벼 재배에 대해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사사키 씨, 일본 땅에 왜 한국 벼를 심습니까? 자칫하면 지역 이미지 실추됩니다. 냉소적인 말에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변화를 응원하던 이웃들조차 조심스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혼자 튀다가 마을 망신만 사는 거 아냐?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엔 다시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걸까? 자신감을 가졌던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를 더 좌절하게 만든 건 갑작스런 야생동물의 습격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밤 들개와 고라니들이 그의 실험논을 파헤쳐 놓은 것입니다. 무성하던 벼 포기들이 짓밟혀 뿌리째 뽑혀 있었고 논바닥은 진창이 돼 있었습니다. 사사키 씨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는 주저앉아 손으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희망이 자라던 땅은 다시 상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식탁 앞에 앉아 말없이 숟가락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무거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두실 건가요? 사사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이미 몇 번이고 포기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하고 텅 빈 논을 그려보며 묵묵히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점점 줄어드는 예금 잔고뿐이었습니다. 실험 재배에 쓴 비용, 장비 수리비, 온라인으로 구입한 종자 비용까지. 수입은 없었고 마을 행사에도 나갈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채무 압박은 점점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고시히카리의 때깔 좋은 종자를 보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돌아갈까,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편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 순간 신동진의 맑고 투명한 쌀알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그 쌀밥의 따뜻함이 마음을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을 지나던 트럭 운전기사가 가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거기 한국 쌀 재배하던 분 누구요? 나 거기서 나온 쌀 먹어봤는데 진짜 끝내주던데. 그 한마디에 근처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사사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잊고 있던 봄바람처럼 그의 마음속에 다시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파괴된 논을 정리하던 중 사사키 씨는 살아남은 벼 한 포기를 발견했습니다. 진창 속에서도 뿌리를 붙들고 꿋꿋이 자라난 그 한 줄기. 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정리하며 그 포기를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날 이후 그는 새벽부터 나와 무너진 논을 하나하나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농협 사람들은 지나가며 비웃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흙을 고르고 벼를 다시 심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서 조용히 물을 뿌렸고 아내는 도시락을 싸서 논둑에 놓고 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조용히 다시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포기의 벼는 그렇게 다시 사사키 씨 가족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벼는 주변 놈보다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 벼만 이렇게 잘 자라죠? 사사키 씨는 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 진심을 알아챘던 거겠지. 우리가 절실했던 걸. 이 한 포기의 생명은 마치 사사키 씨 가족에게 말없는 응원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논 위로 떠오른 햇살이 벼잎을 반짝이게 했고 사사키 씨의 마음도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차량이 다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왔던 도쿄 요식업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말했습니다. 혹시 그때 심으셨던 쌀이 수확되었습니까? 사사키 씨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손에 들고 있던 자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몇 대 되지 않는 신동진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밥을 지어드릴 순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말대로라면 여기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식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저도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는 논두렁에 서서 사사키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느낀 건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밥맛이 아니라 농부님의 눈빛에서 왔습니다. 사사키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두 손은 자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요식업자는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쌀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정성입니다. 그 말은 마치 메아리처럼 사사키 씨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도쿄 요식업자의 방문 이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한국 쌀 정말 맛있던가요? 또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심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마을 안에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젊은 농부들은 신동진과 해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농협 직원도 슬며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진심, 한 포기의 벼, 그 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키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고시히카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하나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섞이고 함께 자라야 진짜 미래가 오는 법이지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소규모 쌀 품평회가 열렸고 사사키 씨의 신동진 쌀이 조용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고시히카리만 고집하던 노인도 말했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 이렇게 작은 변화를 마주한 사사키 씨는 비로소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자부심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사사키 씨 가족은 작년 수확한 신동진으로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떠먹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엔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 마음이 밥 속에 녹아든 것 같아. 과거에 대한 고집, 실패와 후회, 그리고 두려움을 모두 견뎌내고 마침내 그 쌀은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묶었습니다. 노는 다시 초록으로 물들고 그의 하루는 다시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벼에 물을 주며 조용히 인사하듯 말했습니다. 잘 자라다오. 너희가 우리를 살렸으니까. 한 달 뒤 도쿄에서 사사키 씨의 쌀을 정식 메뉴로 사용한 식당이 문을 열었고 그의 이름이 조용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밥상을 지키며 말합니다. 쌀은 마음입니다. 그걸 잃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달된다는 걸 이 사연이 전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